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 부동산 용어에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주위토지 통행권은 민법에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맹주 탈취를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확보하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야지. 현황 도로는 사용 승낙 받아서 지정하면 되고, 개설도로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위에 필요한 사용 승낙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법 도로를 직접 허가 신청자가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법 도로를 내가 그냥 이용하는 것. 그런데 그게 토지용계 확인서나 건축물대장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노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건축허가 때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그 현황 도로를 내가 이용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용 승낙도 안 되고 이미 공도가 된 것도 찾을 수 없더라. 그러면 세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진입로가 진입로가 될 그런 도로를, 통로를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해서 사용 승낙과 같은 효력을 얻어서 내가 건축부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맹지 소유자가 맹지 탈출을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법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 민사소송에 승소해서 진입로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 그게 나오니까요,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게 건축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통로가 건축허가 기준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사소송을 할 때 건축허가 기준에 맞는 너비만큼을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의, 그러니까 남이죠. 남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일부를 내가 소송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문 그 자체가 곧바로 건축법 도로가 돼서 건축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판결문에 너비가 나오죠. 그 너비를 내가 쓸 수 있다는 권리니까 그 너비가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허가 부서에.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시면, 자,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양보받은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 되면 2m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도로가 막다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보받은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길이에 따라서 10m에서 35m까지는 3m, 35m가 넘으면 6m, 이것도 비도시 읍면지역은 4m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2m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m에서 6m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의 너비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건축허가 부서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건축물을 지을 대지의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고, 행정구역이 읍동이 아닌 면지역이면 건축법 3조 2항에 의해서 건축허가 시 접도 의무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문의 통로 너비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2, 3m 이상만 되면 건축허가 조건에 맞는 통로가 돼서 건축허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에 정한 접도 의무가 없잖아요. 접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마을 안길이나 농로의 경우에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2, 3m 정도만 되면 그냥 비도시 면적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이란 민법 211조의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있는데 그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우리는 상린관계라고 하는데 민법 215조에서부터 244조까지 약 30개의 법률 조문, 그러니까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토지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용익권자 사이에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웃 소유자가 사용 수익의 권능을 양보해달라. 일부 유보 또는 협력해서 같이 사용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린관계는 30개의 법조문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허가에서 만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접도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 관련된 그런 조문, 그게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다 보면 또 건축허가에서 상하수도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럴 때 용수와 배수, 용수는 물 끌어들이고 배수는 내보내는 거죠. 용수와 배수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린 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관습을 명문화한 것 규정도 있고 법조문에, 민법조문에 또 관습이 민법보다 우선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필요했을 때 변호사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의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자, 이걸 하나씩 간단히 해석해 보면 맹지 탈출을 해야 되는 맹지 소유자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219조의 어느 토지는 맹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라는 얘기고 그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얘기죠. 맹지 소유자는. 그래서 맹지인 거죠. 그리고 그 토지의 용도란 맹지인 그 토지의 지목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또 그리고 현재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진입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입로가 내가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만들려면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의 결정을 얻어가지고 건축허가 기준에 맞게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그냥 통행 또는 통로가 없는 경우 이렇게 말했는데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는 도로를 판사님한테 민법 219조에 의해서 받아내는 그런 절차인 통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표를 보시면 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는 건축법 지정도로고 오른쪽은 4m 이상의 현황도로고 위에는 조례도로고 밑에는 해당 건축물에 출입이 지장이 없는 도로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운데 노란 색깔의 논이 맹지입니다. 내가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위쪽에는 공장과 창고가 있고 왼쪽에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임야가 있고 밑에 전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다 막혀 있고 그리고 공로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변에 있는 공장, 창고, 대, 임야, 전 이런 곳을 통해서 연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맹지가 된 상황을 말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경우란, 그러니까 법조문에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한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어도 개설하는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위 토지 소유자한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지, 그러니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진입로로 모자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조문에 보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현재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가 있는데 또는 뭐 공간이 있는데 그 소유자가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건축법으로 그 담장을 막아가지고 건축법의 통로로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담장을 막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막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은 맹지 소유자의 비용으로, 본인의 비용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시멘트 포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의 양보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3-11669 판례는 주위토지 통행권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 요건이란 그리 간단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접도 의무가 없는 비도시 면지역을 제외하고, 이런 주위토지 통행권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지역권과 달리 그 성립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됩니다. 법조문 보십시오. 아니, 법 해석문.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그러니까 맹지인 토지가 사정 변경에 의해서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자,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만, 주위 토지 통행권은 상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성립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맹지였던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위해서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양보받아 진입로로 사용해 왔는데, 그 맹지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나 또 그 건축법 도로가 접해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맹지가 저절로 벗어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맹지 소유자가 주변의 땅을 사서 맹지로부터 벗어났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토지 통행권과 지역권은 부동산에 대한 이용 조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 성질, 대상, 내용, 등기, 시효의 적용 등에서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 참고로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지역권과 달리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물권은 원래 판결로 이렇게 얻어서 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96년 11월 27일 날 등기 질의해답 등기 선례에 보면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 통행권은 부동산 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기 선례가 있습니다. 다음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후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219조 2항에는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 이로 인해서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의 결정권자는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전부 다 막혀서 맹지이다면 그 어느 쪽으로 정할 건가? 또 그리고 그러니까 장소와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항에 의한 배상 금액도 결국 양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 당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를 잘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관련된 기존의 판례를 한번 보면요. 양보받은 통로를 도로로 평가해서 임료를 결정하는 건 안 된다, 부당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그 토지, 그러니까 양보받은 토지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과 사회 통념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취득 시기 및 가격, 또 지금까지 납부한 재산세, 본래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 횟수, 방법, 이용 태양, 그리고 사용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와 이해득실 및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판례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소유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통행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그리고 이미 사도로서 이용 상황을 알고 구입한 경우에는 많은 임료를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문 보시면 이랬어요. 손해의 수액을 정함에 있어 통행지 소유자가 이미 조성된 도로임을 알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사실 및 사도로서 이용 사항을 함께 고려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이 말은요, 경매 등으로 이런 도로를 취득해서 이용자한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것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반대 입장이 되면 말이죠, 잘 빠지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민법 220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토지 통행권. 법조문 읽어보면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걸 우리는 무상주의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220조에는 원래 한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어느 한 필지가 맹지가 되었다면 맹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는 맹지인 소유자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맹지 소유자는 양보해준 소유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민법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인 셈이죠. 자, 그리고 220조 2항에 보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됐든 또는 사고 팔았던 이런 경우에도 맹지가 생기면 맹지 이전에 맹지가 아닌 토지 소유자한테 진입로 양보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문 2009-8801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서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이런 거죠.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업자 또는 원래 그 토지주가 조성한 내외부에 있는 도로는 보상 의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이런 그 진입로 때문에 그 분쟁이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별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민법 상린관계인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